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주은숙입니다. 저는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공학교육 인증을 전담하고 있고요. 가천대학교 공학교육 인증이 잘 운영되도록 교수님들이나 학생들 또 직원분들이 적절하게 인증 기준을 맞춰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강한 지 이미 많이 시간이 지났지만 공학교육 인증에 대해서 신입생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안내해 드리는 그런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공학교육 인증은 무엇이고 또 공학교육 인증을 이수하면 어떠한 점들이 좋은지, 또 그리고 졸업을 하려면 어떠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학교육 인증이라는 것은 국제적인 수준의 공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그 인증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인증이고요. 한국에서 이 인증 기준을 관리하고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제시하는 인증 기준에 따라서 우리 가천대학교 공학교육인증 운영학과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천대학교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은 모두 다 워싱턴 어코드에 소속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2014년도 입학자부터 해당이 되고요. 특별히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는 단일 인증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공학교육 인증 운영학과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은 공학교육 인증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학번부터는 공학교육 인증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다 공학교육 인증 대상자는 아니고요. 공학교육 인증을 운영하는 학과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입시를 통해서 입학한 학생들은 필수 이수 대상자이고요. 그 중에서도 학교에 들어와서 복수전공이나 융합전공, 부전공, 학석사 통합 연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은 공학교육 인증과 또 이 과정들을 중복해서 수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외국인 학생들, 또 공학교육 인증 학과로 전과한 학생들, 편입한 학생들, 또 재입학한 학생들은 이수 예외이기 때문에 공학교육 인증을 이수할지 말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설명을 듣고 계시는 대부분의 신입생 분들은 아마 단일 인증제를 적용받는 필수 이수 대상자이실 겁니다. 워싱턴 어코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공학교육 인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워싱턴 어코드, 서울 어코드, 시드니 더블린 어코드로 나뉘고요. 인증 대상에 따라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워싱턴 어코드는 4년제 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이고요. 서울 어코드는 4년제 컴퓨터 정보기술 교육 인증 프로그램이라서 컴퓨터공학과나 소프트웨어학과 같은 학과들은 워싱턴 어코드 또는 서울 어코드 둘 중에 선택해서 그 학과가 인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시드니 더블린 어코드 같은 경우는 2, 3년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문대학교에서의 공학기술교육 인증 프로그램이라서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인증인데요. 가천대학교는 CAC가 아니고 EAC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졸업해서 인증을 받아 나갈 때는 EAC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공학교육 인증을 이수하면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국내 혜택을 보겠습니다. 총 200여 개의 기업 및 협회가 지금 한국공학교육인증원과 업무 협약이 되어 있어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공학교육 인증 이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대 기업 리스트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우대 기업 리스트를 참고하시고요. 웬만한 주요 기업들은 다 요 서류 전형 같이 신입사원 채용할 때 우대를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외 혜택은 이런 겁니다. 정회원국이 20개국이 나라가 있고요. 정회원국은 우리 학교처럼 인증을 획득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호주 같은 이런 선진국들이나 아니면 싱가포르, 러시아, 인도, 스리랑카, 중국, 파키스탄, 페루, 제3세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학교육 인증 제도라는 것 자체가 각 나라 간의 인적 교류나 아니면 사업을 통한 기술 교류 같은 것들이 활발해지면서 각 나라가 갖고 있는 그 인력들, 특히 엔지니어들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공통된 기준이 있어야겠다 해서 생긴 것이 공학교육 인증이거든요. 그래서 공학교육 인증을 받으면 4년제 공학교육을 제대로 이수한 사람이라는 그런 인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회원국에 들어와 있는 나라들에서 공학교육 인증을 하고 있는 인증을 획득한 학과 졸업생들만 각 나라의 졸업생들과 공학인증 졸업생들과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다고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이고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생각해서 한국에서 그냥 졸업해서 취직하고 한국에서 계속 살 건데 내가 다른 나라들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한국 사람들이 한국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서 그 나라에 기술 이민을 간다든지 아니면 그 나라에 취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 공학교육 인증이 있으면 4년제 공학교육을 이수했다는 것을 인증서 하나로만 그냥 통과가 됩니다. 근데 그리고 또 이런 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거기서도 공학교육 인증서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주나 캐나다 법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 이제 신입사원 지원할 때 공학교육 인증서가 있으면 4년제 공학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는 그런 증명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취업에 유리한 그런 조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증의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학교육인증원 홈페이지에 인증의 혜택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뒤에 이제 정회원국 20개 나라가 있다고 했는데 이 정회원국 간에 서로 어떻게 우대를 해주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최근에 졸업생들 전화 오는 거 보면 이제 호주나 캐나다 쪽에 기술사를 도전하려고 그 목적으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외국에서 기술사, 특히 이제 공학교육 인증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정회원국에서 기술사를 따려면요. 공학교육 인증이 없으면 아예 시험조차 볼 수가 없습니다. 진입 장벽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호주, 캐나다 이런 곳은 아예 시험조차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학교육 인증이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닐 때는 이게 필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잘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기회가 돼서 다른 나라나 아니면 외국 기업에 다니게 된다면 그 인증 자격으로서 충분하게 가치가 있는 그런 자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학교육 인증에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공학교육 인증은 여러분들이 자격증 같은 거 보면 개인적으로 공부해서 시험 봐서 합격을 하면 자격증을 받잖아요. 그리고 어떤 자격증 같은 경우 특히 어학 시험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도 따로 정해져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공학교육 인증은 학생이 개개인이 시험을 봐서 받는 인증이 아니고요. 공학교육 인증은 공학교육 인증을 운영하고 있는 학과가 평가를 받아서 학과의 인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학과의 졸업 기준, 학과의 인증 기준을 만족해서 졸업하게 되면 여러분들 성적과 상관없이 인증서가 나가게 되고요. 이 인증서는 유효기간 없이 한번 졸업할 때 받아 나가면 평생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재학 중에 공학교육 인증을 잘 모르겠어서 나는 굳이 공학교육 인증을 하고 싶지 않다 해서 공학교육을 인증을 하지 않고 일반으로 그냥 졸업을 해서 나갔다가 혹시라도 졸업한 후에 이렇게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그때 가서는 공학교육 인증을 개인이 시험 봐서 이렇게 따는 자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공학교육 인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공학교육 인증을 운영하는 학과에 다시 입학을 하셔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공학교육 인증 기준에 맞춰서 수업을 듣고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인증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이제 몇 과목 시험 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공학교육 인증서라는 게. 4년 동안 공학교육 인증 기준에 맞춰서 수업을 듣고 인증 기준에 맞춰서 또 필요한 내용들을 다 채워야지만 여러분들이 인증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왕 공학교육 인증 운영하는 학과에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셨으니까 크게 어렵진 않거든요. 내용이. 그러니까 웬만하면 공학교육 인증 이수 기준 잘 유념하셔서 인증 기준에 맞춰서 4년 동안 충분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인증서 받아서 졸업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공학교육 인증을 운영하는 학과는 5개 학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화공생명공학과 이 5개 학과고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공학교육 인증은 개인에게 주는 인증이 아니라 운영 학과에 주는 인증이기 때문에 소속된 학생들만 그 학과에 소속된 학생들만 공학교육 인증 이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속된 학생들만 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럼 공학교육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을 받으면 무엇이 다른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 가천대학교 졸업 기준을 한번 보시면요. 가천대학교는 2014년도부터 전공 심화, 부전공, 복수 전공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서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됩니다. 모든 학생이, 가천대학교 학생 모두가 졸업이 안 되기 때문에 3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이수를 하셔야 되고요. 전공 심화라는 것은 밑에 적혀 있는 것처럼 전공을 70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공 심화, 복수 전공, 부전공 중에서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데 공학교육 인증 운영학과는 전공 심화가 공학교육 인증으로 대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16학번부터는 특별히 단일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 심화 대신 공학교육 인증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공학교육 인증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공학교육 인증 운영학과에 들어온 신입학생은 학습사 통합이나 연계과정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 융합전공 같은 것을 선택해서 졸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학교육 인증 전문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도 있어요. 이 3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앞에 2가지 케이스는 모두 다 공학사라는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첼러 오브 엔지니어링이라는 일반 공학사를 받게 되고요. 공학교육 인증을 이수한 학생들은 앞에 전공 이름이 들어간 공학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Bachelor of Science in Electronic
엔지니어링이라는 그 자기의 전공명이 딱 박혀 있는 이런 졸업장을 받게 되고 이 졸업장 자체가 공학교육 인증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학교육 인증 과목이 그럼 무엇이 있는가 분류를 한번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전문교양이 있고 두 번째 MSC 과목이 있고요. 세 번째 공학주제 과목이 있습니다. 전문교양은 6학점 이상 또는 3과목 이상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MSC 과목은 30학점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교양 뒤에 가서 자세한 과목명 설명드릴 거고요. MSC도 자세한 과목명을 설명드릴 건데 MSC는 간단히 여기 밑에 약자로 되어 있어서 수학, 과학, 컴퓨터 관련 과목을 이야기하고요. 전문교양이나 MSC 과목은 학과 전공 과목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목명 옆에 공학인증 부기를 붙여서 여러분들이 이게 MSC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수강 신청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공학인증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공학인증이 붙어있는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 공학주제는 학과에서 개설한 전공 과목을 얘기하는데 공학주제는 여러분들이 64학점 이상 이수해야 되고요. 공학주제 안에는 또 설계 과목이라는 과목이 포함되어 있어서 설계 과목을 듣게 되면 공학주제 학점에도 더해지고 학점이 더해지고 설계 학점에도 학점이 더해져서 일거양득인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또 공학교육 인증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선후수 체계예요. 선후수 체계라는 거는 순서대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이수하라는 얘기인데 간단히 보시면 수학 1을 듣고 수학 2를 이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학생 중에서는 1학년 1학기 들어오자마자 휴학을 했다가 2학기에 복학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또 군대 가느라고 또 이렇게 엇복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수학 1을 수강하지 않고 수학 2를 바로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 과목명에 1이 써요. 1 이런 숫자 1이라고 써있는 이 과목들은 전부 다 1학기에만 개설이 돼요. 그리고 2라고 써있는 과목들은 전부 다 2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1학기를 휴학하고 2학기에 복학하면 수학 1을 들을 수가 없고요. 수학 2만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 2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들어야 되는데 순서가 뒤집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뒤에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1, 2가 되어 있는 과목 그리고 숫자가 없더라도 이렇게 화살표 실선 화살표로 연결된 이 과목들은 반드시 순서대로 이수해야 되고 순서대로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과 인증조교에게 말씀을 하셔서 부재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 지금 선후수 책에 보면 여기 점선도 있고 이렇게 점선도 있고 여기 실선들이 있죠. 점선은 권장이라서 선후수가 뒤집어져도 인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선 과목은 선수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강 신청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사항이 있어요. 전문교양부터 설명드리면 전문교양은 순서가 없어요. 선후수 체계에 전문교양은 없기 때문에 졸업하기 전까지 필요한 학점만 채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학점을 채울 때 반드시 뭐가 붙은 공학인증이 부기된 과목으로 학점을 채우셔야 돼요. 우리 학교 공학인증 전문교양은 필수 과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과학기술 글쓰기고요. 이번 2학기에 개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 글쓰기는 모두 다 필수로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 선택 과목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이수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전문교양의 이수 기준을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4학년 졸업하기 전까지 과학기술 글쓰기 필수로 들으시고요. 나머지 요거나 이렇게 공학인증 부기가 붙은 과목으로 이수를 해서 하나, 둘, 세 개만 공학인증 부기된 과목으로 이수를 하시면 전문교양 이수 기준은 모두 다 충족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과목을 다 공학인증 부기된 걸로 듣는 게 아니에요. 세 과목만, 전문교양에서는 세 과목만 공학인증 부기된 과목으로 들으시고 세 과목을 채우셨으면 나머지 과목들은 수업 시간표에 맞는 분반 아무거나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MSC 과목에서는 순서가 있었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서 1학기에 반드시 수강 신청해야 되는 MSC 과목이 있고 2학기에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MSC 과목이 있습니다. 지금 1학기 수강 신청이 끝나서 이미 수업이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1학기에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MSC 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1학년들이 있으시면 학과 인증조교에게 구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수학원, 물리학 및 실험원, 화학 및 실험원은 공통 과목이라서 5개 학과 공통이고요. 토목 환경은 미분 방정식이에요. 수학 대신 미분 방정식이고 전기 전자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추가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학과 기준하고 보셔서 내가 수강 신청하지 못한 1학기에 수강 신청하지 못한 MSC 과목이 있으면 누구에게? 인증조교에게 연락하셔서 구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학기에 반드시 수강해야 되는 MSC 과목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학과별로 이렇게 있고요. 지금 2학기에 수강 신청해야 하는 MSC 과목을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리가 없어서 수강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또는 2학기에 군대를 가려고 휴학을 하는 경우에 2학기 수업을 듣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복학했을 때 수강 신청할 때 2학기 그 과목 늦게 수강하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학과 인증조교에게 구제 요청을 해야 돼요. 다음 수강 신청할 때 또 주의해야 할 사항이 뭐냐면 MSC 과목이 학과마다 지정된 내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그 전공 과목이냐 교양 과목이냐도 학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소속 학과에 개설된 과목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별 표시된 이 별이 표시된 MSC는 본인 소속 학과에 개설된 과목만 인정되는 과목이니까 꼭 우리과 걸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속 학과 거로요. 그 다음 또 하나 수강 신청할 때 주의하실 게 또 설계 과목인데요. 설계 과목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순서가 있어요. 선우수가 있어서 설계 과목도 주의하셔야 되는데 설계 과목은 공학 작품을 설계하도록 하는 과목이라서 설계 학점이 들어가 있어요. 과목에. 그래서 기초 설계를 1학년 때 수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4학년 때 종합 설계를 수강해야 돼요. 그 사이에 요소 설계는 순서가 상관없이 이수하시면 되고요. 처음하고 끝만 순서를 맞춰주셔야 되는데 1학년 때는 기초 설계, 기초공학 설계 과목을 꼭 들으셔야 돼요. 토목 같은 경우는 공학 설계의 기초. 그래서 기초공학 설계를 수강 신청하지 못한 1학년들은 똑같이 인증조교에게 구제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과별 기초설계와 종합설계 목록이 여기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전공 과목, 공학 주제 과목도 전부 다 전공 과목이라고 했죠. 이 전공 과목들은 소속 학과에서 개설되는 과목만 인정돼요. 그러니까 다른 과 거 들으시면 안 돼요. 절대. 그거는 어떻게 구제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소속 학과에서 개설된 과목만 공학 주제는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설명해드린 내용이 굉장히 많죠. 복잡하고. 그래서 정말 헷갈릴 것 같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학교 홈페이지 학사행정에 공학교육인증을 이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접속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학교 홈페이지가 있으면 본인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해요. 그래서 로그인 한 다음에 이 학사행정에다 커서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창이 열리면서 웹표준과 직원용이 보여요. 거기서 웹표준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공학교육 인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학사행정 시스템이 열립니다. 그럼 여기서 학부학사, 학생서비스, 공학교육 인증을 들어가시면 이 밑으로 쭉 클릭하시면 소메뉴가 오픈이 되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메뉴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보게 되는 메뉴는 공학교육 인증 이수 현황 이 메뉴입니다. 학생관리의 아래에 들어있는 메뉴고요. 인증기준 대비 현재까지 나의 이수 현황과 졸업기준 대비 현재까지 전체 수강 내역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어서 이 두 메뉴를 확인하면 내가 인증기준 또는 학교의 졸업기준에 맞춰서 얼마나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뭐가 모자라고 뭐가 채워졌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메뉴도 있거든요. 게시판 들어가시면 공지사항에 지금 설명드리는 설명자료 같은 여러 공지사항들과 또 인증 이수에 필요한 각종 서류나 양식들이 있어요. 그 양식들과 또 어떻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자료들이 있으니까 거기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을 들었지만 짧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더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점들은 Q&A에다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때그때 답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AQ는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예시와 답변이 있으니까 궁금한 것들은 여기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설문조사 기간이에요. 여러분들 학과에서 설문조사 참여하라고 안내를 받으셨을 텐데 공학교육 인증은 학과에 인증을 주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평가위원들이 오셔서 그 학과가 공학교육 인증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에 신규 평가를 받아서 인증을 획득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도에 또 다시 또 재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재평가를 받으려면 항상 교과목 설문조사를 우리가 매 학기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매 학기 1회 이상 설문조사를 반드시 참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다 설문조사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꼭 보셔서 설문조사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자세한 설명 자료와 안내문은 이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 더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과 에서 공학교육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조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각 학과별 학과 사무실 번호나 인증조교 번호가 따로 있는 경우는 이렇게 옆에 따로 적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학과에서 공학교육 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인증조교의 이메일 주소도 여기 적어드렸어요. 그리고 공학교육혁신센터 제가 있는 곳 이게 제 전화번호고 저희 센터 인증조교 전화번호고요.
다음에 센터 메일이니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쪽으로 문의를 해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공학교육 인증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 해드렸는데요.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필요한 것들,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 궁금한 것들은 문의를 직접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